이 강의라는 게 뭐 정해진 그 법칙이 없습니다. 뭐 되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죠.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예, 요게 오늘 저 수업할 내용입니다. 예. 수업할 내용이니까 메모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나중에 다 메모해서 드릴 테니까, 메모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정요법으로 한 벌써 15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들립니까? 네. 저는 한때 목이 일찍 가버려가지고 학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학원 강의한 지 1년 반인가 그 2년도 안 돼가지고 목이 가버렸어요. 그 이비인후과 가니까 약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 생활은 끝났다. 예. 그래서 사실 강의를 안 했습니다. 강의 안 하고 애들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하는 대신에 프린트로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걸 또 목이 많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녹음을 했어요. 목을 쉬어가면서. 녹음은 한번 해버리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는 연습이 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강의만 했겠죠. 강의를 못하니까 이 학습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야. 영어책을 처음에는. 영어책을 쓰다 보니까 책 쓰는 요령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것도 쓰게 된 겁니다. 예. 자연요법이야 워낙 내가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우연히 그때는 사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 영어 사업을 도와주는 우리 동료가, 사무실 동료가 워낙 내가 건강 때문에 동영상 강의는 못했어요. 왜? 동영상 강의를 해버리면 환자라는 게 드러나버려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동영상 강의를 하면 내 영어 가치가 떨어진다. 차라리 목소리 이거는 그냥 목소리. 절대 동영상 강의를 안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아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동영상 강의를 해야지, 지금은. 그 독자들이 동영상 강의를 하라고 독촉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로법 이걸 알고 나서 얼굴색이 돌아왔지, 그나마. 그래서 동영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 당시 그 병세가 또 남아있었고, 지금도 보면.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저는 의회를 뽑으면 건강해진다는 첫 마디에 나는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운이겠죠. 하나님 믿으라 했을 때 첫 마디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살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 당시 심천사율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는 순간 감동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혈자리가 이게 혈자리가 잘못되었다. 심천사율법에 혈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걸 직감적으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 직감적으로 안다는 게 조금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좀 금방진 것 같네. 그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상황이론에 건넜더라 이 말이지. 상황이론에 건난 혈자리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심천 그 학회에 내가 건의를 하려고 건의문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길으시더라고 내용이. 그런데 건의문을 안 보냈어요. 보내나 만하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가 아니고 그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책을 써봤기 때문에. 저도 영어책을 많이 써봤지만 책 그 자체만 고치는 것은 간단해요. 일단 만들어둔 책 버리기가 아까우면 일단은 다 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찍을 때 수정된 내용을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천사율법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가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영상 강의가 비중이 크고 또 거기에서 많은 그 가격도 매겨져 있는데 책을 고치는 것은 그런대로 쉽지만 동영상 강의까지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고친다 하더라도 몇 년의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때가 늦다. 건의 받아들이기에는 때가 늦다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자리를 책으로 내가 내자. 혈자리에 대해서만 책으로 보충 서적을 내가지고 나로 이래가지고 또 사율법을 안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천사율법 책을 사가지고 선물도 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보충 자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얇은 그 혈자리에 대한 설명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점점 더 살이 붙어가지고 이 책이 됐는데, 그래서 책을 내게 된 우연히 그 당시 제가 영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고 또 영어 구독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또 알렸더니 우리 그 홈페이지 학습 지원 사이트에 올렸더니만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것이지, 우연입니다. 그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데, 자, 그러면 뭡니까? 혈자리가 상황이론에 맞지 않아서 책을 쓰게 된 것인데, 그럼 상황이론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더라고. 당신 그 상황이론은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고. 예. 자꾸 이야기가 제가 두서없이 나가는데,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제가 얼른 알아뵈야 할 그런 분이 많은데, 제가 알아뵙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연수 원장님 또는 자기사님 이름은 들어봤어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쩌다가 사진을 한번 봤지만은 사진하고 또 실물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도 누구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사무실의 그 실무자, 김 과장, 예. 사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은 다 알아요. 연수 원장님, 자기사님만 이름 다 외워요. 얼굴까지 거의 다 기억해요. 왜? 실무적으로 뭐 자기 발급하고 사진을 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는 내가 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조용히 지내는 성격인데, 이제는 좀 연수 원장님들 만나고 자기사님 회의도 자주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때 코로나가 탁 뜨더라고. 다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또 3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모임을 자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자격선 모임, 회원님들 모임, 연수원장님 모임을 앞으로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또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무엇을 많이 느꼈느냐 하면, 제가 무능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게으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굉장히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걸 빨리빨리 깨우치고 빨리빨리 이걸 실천 옮겨가지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서 이 잔존국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이고, 안 도와주시면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뭐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느님 하니까 뭐겠습니까? 저는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예,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셋이 모이면, 자기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은 똑같아요. 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왜 세 사람이 모이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의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아시겠죠? 혹시 또 내 말 아는 거 아니겠지? 아실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 부분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공통점이야, 공통점. 예. 공통점이라는 것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죠? 예. 네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거 너도 알고, 똑같지 않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이냐? A와 B와의 공유하지 못한 점, 서로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둘이 모이면, 두 사람을 딱 비교하고 보면요, 반드시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점이 있어요. 네. 똑같은 점. 네. 동시에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죠?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공통점이 없다면 이거는 남남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죠. 네. 동종이 아니라 이거는. 네.
그러나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고 만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두 사람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만날 가치가 없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도 B라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C라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A라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요 부분이 요 부분. 그래서 요건 나만이 가진 것. 예. 나만이 가진 것. 예. 요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맞죠? 예. 저의 가치를 여러분께 이제 오늘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느냐. 예.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맞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교회에 가시게 되면 목사님으로서 그런 가치를 발휘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 건축 분야에서 또 그런 가치를 발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좀 잘난 척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잘난 척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잘난 척 엄청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리. 예. 제가 왜 잘난 척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깊은 사연이 있어요. 참 사람은 자기 PR 시대를 하더니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구나. 사람이 겸손하는 게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이 말이죠. 겸손만이 미덕이 아니다. 때로는 건방지기도 해야 되고 잘난 척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 제가 오늘 잘난 척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자연정의요법을 떠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영어문법, 영어가 아니고 영어문법 분야에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할 말의 목청을 높여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자연정의요법을 책을 내놓고 또 여기에 뭐 자격사 시험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건의가 많아가지고 또 자격사 시험 제도도 만들었고 또 연수원도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학문이라는 것은 깊어야 할 필요가 있다. 쉬운 것도 좋지만은 어려워야 할 필요도 있다. 이걸 절실히 느낀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금년 5월 며칠이더라.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나? 그때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한 10일쯤 후에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전국 자격사 모임을 2번 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지는 때를 이용해가지고 자격사 모임을 해서 학술 토론회, 자유 토론회 했더니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실히 느낀 것이 자격사 토론회 하게 되면 연수원장님들도 오고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다 옵니다. 그렇죠? 한 분 한 분 발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저는 제 책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연정의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제가 실수한 것이다. 그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곽 선생. 당신 그거 실수 아니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건 좀 심한 말이다. 또 그런 말도 그렇지만은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50년 종합병원보다 병을 더 고친다. 이거는 사기 수준이다. 사기. 그런 말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말했느냐 하면 그게 왜 거짓말이고 그게 왜 지나치느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제는 후회 멍청하게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게 늦죠, 그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 변명, 자기 변명이라 하나, 자기 합리화,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도 맞지만 또 합리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하루만 공부하면 종합병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고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이 제가 거짓말 했느냐 이거죠. 나 절대 거짓말 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심한 말은 맞아요. 왜? 남들이 보기에 지나치면 지나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거든. 예. 변명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 변명은. 예. 그 평가하신 분들은 말은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러나 제가 제 합리화, 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요 말을 합리화를 하자면,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저는 이 말을 취소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직도 하루만 배우면 종합병원보다 무슨 종합병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에 가면 피부과 무슨 과 많죠, 그죠? 그 내노라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보다도 더 유능한 치료사가 된다. 이 말은 저는 지금도 또 강조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냐면, 첫째 잘못은 내가 잘못이다. 왜?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제가 못 진 거예요,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지. 그렇죠? 제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저거는 좀 심한 말이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진작 이 말은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재빨리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해내고 합리화를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되게 건방진 거 맞죠? 보세요. 그 많은 지적을 받고도 지금 굴복 안 하죠, 맞죠? 굴복이 아니고 아직도 저 자신을 합리화하잖아요, 맞죠?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맞아요. 하루만 공부하면 종합병원 의사보다 병 잘 낫고 더 잘 고친다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제 얼굴이 빨개집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갑니까? 다혈질입니다. 예. 조그만한 일에 열 올리고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우리 아버지 성격 당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점이 있으셨어요. 예. 좀, 왜 합니까? 조상 탓인지. 조상 탓이지, 제 탓 아닙니다. 어때요? 제가 엄청 건방진 거 맞죠? 아마 저는 이번 수업이 끝날 때까지 건방진 자세를 안 버릴 겁니다. 이거 저는 작정하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예. 그냥 이해가 돼요.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자연증후법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증후법을 접하신 지 10년 이상, 또 자연증후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신 분들, 즉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수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연증후법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제가 목청을 높일 겁니다. 그 양해 바랍니다. 좀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저는 오늘 저를 지켜보시면 저 사람 저런 건방진 측면도 있겠나 하지만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엄청 겸손한 사람입니다, 원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면 딱딱한 사람이 아니고 못된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남자라 이 말입니다. 예.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겸손했다고요. 예. 그러나 그분들이 당신 박사학위 없으면 우리는 당신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럴 때 반사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약자 앞에서는 같이 약합니다. 그렇죠? 강자 앞에서는 약할 수도 있죠. 나는 강자 앞에 서면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보고 박사학위 없다고 여러분 내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인정면으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도사 자격증이 있느냐 이래버렸지. 있을 책이 없죠, 그죠? 왜? 도사 자격증이 왜 없습니까? 도사 자격증 가는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여러분 도사 자격증 땄다는 사람 봤습니까? 이 세상에. 자칭 도사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도사 자격증 땄다는, 자칭 도사하고 자격증 땄다는 말하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자격증 땄는 것은 공인, 맞죠? 자칭 도사는 그냥 그거는 자칭일 뿐이지. 나는 도사 자격증이 땄다 하는 말은 공인 도사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들어보니까 웃기지. 선생님들이 봐봅니까?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선생님들은 감을 잡은 겁니다. 저 사람이 물러날 사람이 아니구나. 예. 그렇죠? 물러날 사람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도사 자격증 땄다는 말을 뭐 그냥 인기응변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만한 배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 아무나 합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도사 자격증 있어야 하고 이런 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 말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뭘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못 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자연정의법 저자일 뿐이지 저는 그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자연정의법 책을 썼고 책은 아무나 쓰는 건데 또 책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 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박식하고 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자격사님 모임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책을 내시죠? 나처럼 하니까 자기는 절대 죽어도 책을 안 낸대요. 자기의 재능, 노하우를 책으로 내는 순간 자기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 원장님들, 자격사님들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처럼 책 내보시죠 하니까 안 낸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모 연수 원장님 그런 분들. 그러면 연수원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강의를 몇 시간 듣는데 얼마다?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맞더라.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요. 책으로 내버리면 그 책값 해봐야 10,0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나 책은 내지 않고 강의를 한다 하니까요. 그 강의가 100만 원짜리 되어버려요. 예. 책 몇천 권 팔아봐야 그렇게 안 남아요. 미천 빼고 하면 그렇죠. 예. 서점에 남겨줘야 되지 인쇄공장에 남겨줘야지 책 팔아고 돈 얼마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책을 못 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저보다 책 낼 능력이 훨씬 되는 유능한 분들도 책을 안 내는데 나는 그냥 못 났으니까 책을 냈다 이 말이지. 이 책 가치가 이거 얼마 되겠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 연수원장님 보기에 곽종국이 당신은 말이야 바보니까 책을 내는 거지. 응? 장철부 이거 가치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야. 내용은 보니까 좋은 것 같지. 그러나 그분들은 나보다 노하우를 더 가지고 있다. 장철법에 없는 것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격사님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 책을 몇 줄 읽어봤지 그 다음에는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격증 따고 나면 책을 딱 덮어버리고 안 본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을 다른 분들도 참고하라고 질문을 답으로 써가지고 좀 따듬어 가지고 우리 학습 지원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올려놓으면 그 본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우리 자격사님들은 자격증 따고 난부터는 그 다음에는 공부 안 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깨달을 생각도 못 한 거지. 그러나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자격사 이 학술 발표, 학술 토론회를 2번 해보니까 그때 제가 알았던 겁니다. 예. 오늘 여기 지금 자격사 아닙니까? 연수 원장님 맞죠? 예. 당장 저를 싸대기 하면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말을 저렇게 하느냐고. 맞죠? 그러나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처럼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더라. 예. 그러면 제가 오늘처럼 겸손의 반대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예.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정의법을 정확하게 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약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최고 의술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의술인이 되는 것이 자연정의법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폭넓게 깊게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동의 못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거 전문가가 QR코드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십시오. 예,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연관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는 열어보실 시간이 하나실 거고. 그렇죠.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연정의법. 그렇죠. 예. 자연정의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근해가지고 확실히만 알면
보다 더 훌륭한 의술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대학처럼 제 말을 귀담아 듣고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리죠. 그러나 의사들이 공부하는 시간, 노력의 100분의 1만 하면, 100분의 1 같으면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100분의 1만 하면 제가 바라는 이 자연정원법의 최고 완벽한 의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죠. 좀 전에 제가 말을 중간에 좀 흐려졌는데, 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라는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쓰는 책을 썼을 뿐이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은 책을 안 쓰는데, 그렇죠? 저 어리석은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오래 들을 가치는 없다, 많이 들을 필요는 없다,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것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자연정의법 내부에서. 그러나 오늘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니라고 100번 외쳐봐야 여러분은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건방진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통 사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도인입니다. 도인. 예. 제가 양경을 쓰면 멀리는 잘 보이고, 또 이 가까이 가 볼 때는 저는 안경 쓰나 뭐 차이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운전할 때는 써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기 위해서 안경 써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험한 표정은 아니시네. 그래도 이런 마음이 너그러우신가 보다. 제가 도인이에요, 도인. 아시겠죠? 예. 도인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왜 서로 들어 넘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표정이 왜 그랬어요? 그런대로 여러분 그런대로 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 표정이. 예. 제가 도인입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유리함이 따릅니다. 예. 제 말을 무시하시면 덕이 없습니다. 제가 왜 도인이라 하느냐, 왜 영어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나는 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할 때는 괜히 한 건 아니에요. 뭔가 그럴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경변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자, 그러면요, 자, 우선 몇 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빨간 글자 1번. 이런 병 저런 병 치료 사례가 있느냐, 이런 병 저런 병 정말 낫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일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도 이런 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관심이 있는 분이지만, 질문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겠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공부다. 예. 그리고 우리 자기사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연수원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곽 선생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래요. 예, 자기가 자기사라 그래요. 예. 그래, 자기사가 그런 질문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죠, 나는. 자기사가 그런 질문 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거죠. 공부 안 했습니까? 책도 받고 못 믿겠다는 거거든. 자, 여러분 책을 보고 자기까지 짰지만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책 내용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지. 예. 이런 사례도 있느냐고. 예. 전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은 땄지만 아직까지 자격사는 아니구나, 옳은 자격사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말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 지원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질문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답하는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이 말을 꼭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을 고친다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이 정열요법으로 손목을 고친다 하는 정도는 다 믿을 거예요. 우리 자격사 정도 되면, 그렇죠? 그 정도는 믿으니까 자격사 시험까지 보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알죠. 그러면 이거는 물론 손목을 고친다. 이거는 물론 해석이라 이 말. 물론 해석. 우리 법률 공부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물론 해석. 예. 물론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그거 당연히 고칩니다. 예. 요거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예. 정의를 손목 정도는 고친다. 예. 손목에 뭐 통 정도는 고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가벼운 병 그렇죠. 가벼운 병 정도는 고친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요걸 확대 해석을 해요. 확대 해석. 우리 속담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척 보면 판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말하자면 물론 해석이요 확대 해석이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확대 해석은 무엇이냐? 손목이 나오면 어디로 낫는다? 발목도 낫는다. 그렇죠? 예. 발목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괜히 도사인 줄 압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웃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 유머 감각이 그렇게 없어요. 속으로는 웃겠죠, 맞죠? 속으로 웃는 거 맞습니다. 다 알아요. 네. 물론 해석으로 알아야지. 강 선생님, 발목도 나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법률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물론 법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 유추 해석이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유추 해석. 유추 해석은 좀 다르죠. 손목 발목 나왔으니까 아무도 낫는다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그렇잖아. 진화론 뭐 어디까지는 증명이 되는데 뭐 어디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죠. 예. 연결고리가 안 나오니까 진화론이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목이 나오니까 암이 난다 이렇게 버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비슷한 점이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유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유능한 법률가가 되는 거지. 이 유추 해석을 할 줄 아는 단계가 오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별거 아니잖아요. 손목이 왜 나왔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왜 나왔느냐? 안 그렇습니까? 손목, 발목이 나왔고 허리가 나왔네. 허리도 나왔고 목 등도 나왔다. 예. 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 핏기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 병이 나왔다. 그래서 암도 핏기를 열어주면 낫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을 또 못 믿는 사람이 있겠죠.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또 줘야 돼요. 자기사님은 그런 근거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더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유추 해석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말이지. 예.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 이유를 따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금방 지지 않고서는 제 강의가 뭐 앞으로 몇 시간 해봤자 효과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폐암을 고쳤다는 사람, 또 전립선 말기암을 고쳤다는 사람, 이런 자료를 그때는 들추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회원 사이트에 있거든요. 전립선 말기암 고쳤다는 건 뉴스 공지사항에 올려놓았고, 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방암도 났습니까? 이런 물으면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믿음이 안 간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격사가 아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믿어서는 안 되는 걸 안 믿는 거는 똑똑하죠. 그렇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기사님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저라는 인간을 못 믿는 것이고, 자연재해요법이라는 이 학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자격증 하나 그냥 한번 따놔보고지, 그냥. 혹시나 하고. 예. 그래 놓고는 자격증 따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해요. 어디 가느냐?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거, 현대의학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 그거 배우고 있어, 지금. 예? 그거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지고 뭐 혈액의 성분이 어떻고 막 연구해요. 의사들이 하는 공부 그대로 흉내내요. 그러면 의사 해버리지. 그러죠.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의사 해버리지. 의사 하려고 그러면 몇 년 해야 되겠죠. 그 길로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도 병 못 고치는 의사, 맞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연재해요법은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에 몇 배 효율이 있는데, 그걸 못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병의 원인이고, 피가 통하면 모든 병은 낫는다 하는 것을 뭐 허리 목까지는 알았다 하면, 암도 그러냐? 암도 낫는 이유를 설명했지만은 믿지 못하면 실제로 암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혈요법으로, 사혈요법으로 전립선 말기암을 고쳤다, 폐암을 고쳤다는 사람이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기준해가지고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 말에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유광조 목사님이 자기 전립선 말기암을 고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가 아닌 걸 목사라고 속이고, 고치지 않은 걸 고쳤다고 그렇게 거짓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자연재해요법 공부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짓말 하려고 공부했겠습니까? 예. 그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다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모른 척하거나 관심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이거 참 이런 전립선 암도 고치는 게 맞구나. 오늘 또 유방암 고쳐주셨다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혈액순환을 해주게 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서 암도 낫는 것이구나 하면, 그러면 전립선은 암이 아닌 뭐랄까, 무슨 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암은 낫는다 하는 유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추 해석.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믿어야 할 것은 믿을 줄 아는 것이 실력자입니다. 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믿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서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갑자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중간에 조금 삽입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 또 저런 이야기 하거나 또 그렇게 하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또 제가 하는 이 말을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독한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농사일만 도왔지 집에서 공부한 일이 없어요. 예. 학교에서만 그냥 수업 듣는 척하고 집 오면 책 보따리 그냥 마당에서 방문하는 여름에는 방문이 열려있잖아. 겨울에는 닫혀있지만 방문이 열려있는데 방문을 던져버리고 굿을 챙겨가지고 애들하고 굿을 치게 하고 놀러 다녀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우리 형은 공부벌레. 저는 형하고 완전 반대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는 중학교는 진학 못하고 가난하니까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 어쩌지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쳐가지고 솔직히 저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했습니다. 영어 강사. 대학 졸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대학교 입학만 했어요. 그냥 입학만 해놔놓고 공부하는 동 마는 동 학원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입학만 해놔놓고. 예. 한마디로 학력이라는 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밑바닥이지. 그런 상태에서 학원 강사하고 학원 원장 하면서 영어 교육은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문법이 전부 엉터리야. 그 당시 우리 공부할 때는 영어 문법밖에 공부할 게 없었어요. 뭐 단어 배우라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영어 회화 배우려고 학원 다닐 여가도, 영어 회화 학원도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미국인 목소리 들려주고 뭐 회화하는 건 없어요. 전부 문법이잖아, 그냥. 예. 발음도 완전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들 자체가 영어 회화 못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안에, 영어 선생님들이 아는 거라고는 문법밖에 없어. 시제, 일치, 뭐, 관사의 용법, 그렇죠? 밀체 용법. 예. 그런 시대.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는 학원 강사하면서 이거는 엉터리 문법이 안 돼. 이거는 가르치면 안 돼. 제 자신이 영어 문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압니까? 제 자신이 영어 고등학생 학력으로서는 저만큼 영어 문법 깊이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고졸 학력으로 아주 그 유명 학원에서 영어 강사 모집한다, 채용한다 하길래 1억 내미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대학교 졸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원장님,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당신이 꼭 그렇다면 한번 시험 쳐보자. 강사 지망생에게 제시할 문제집을 시험지를 만들어 놨더라고, 아예. 네. 그래서 원장하고 그 뭐 학원에 그 총무하고 지켜보는 앞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채점을 해보니까 만점 나와버려요. 강사 시험에 만점 나와버려요. 네. 그 원장이 채점 다시 해봐라. 이게 잘못된 거다. 만점짜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만큼 제 자신이 문법을 엄청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했던 고생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걸 다 버리고,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 문법 다 버리셔야 된다고. 애들에게 이런 문법 가르치면 안 된다고. 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 그렇죠? 정신 이상자. 아니면, 정신 이상자 아니면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어느 쪽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미친 사람은 아니겠죠? 적어도 학원에서 뭐 강의하고 학원은 경영을 한다 하면 미친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예. 제가 뭐 미국에 가봤습니까? 예? 뭐 외국에 여행도 안 다녀봤어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뭐 출판하다가 망해먹고 다시 또 일어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 여행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예. 미국 물도 한번 안 먹어본 사람, 해외여행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이 문법은 전부 잘못이야, 엉터리야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세계 사람 치고 영어 안 배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문법, 영어 교육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 그렇죠? 평생을 영어 교육, 문법 교육에만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구어낸 문법이라는 학문이 전부 개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영어 교육 양심선언문을 발표했어요. 혹시 어디에서 본 적 있습니까? 양심선언문 발표했다고? 영문법은 영어를 망치고 인간의 타고난 그 뭐랍니까? 사고력. 예. 한마디로 인간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영문법이다. 즉 엉터리 문법 추방하여 영어 지옥 벗어나자 이런 문구를 내셔가지고 간단히 안내문도 전 학교에 전국 학교에 우편으로 보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미친 사람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아, 저런 미친 인간도 있다. 예. 영문법이 엉터리라고 학교에 편지 보내고 그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예 제쳐 놓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은 제발 헛고생하지 마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네가 무슨 근거로 영문법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를 취해하느냐? 영문법 박사들, 그렇죠? 뭐 박사까지 갈 거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영어학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이거든요. 송성문이가 쓴 송문기본 영어 이거요. 자기가 만든 문법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일본 책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일본 문법책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 일본은 누가 했느냐? 미국에서 그대로 가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영국의 은행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전통을 대를 이어서 연구한 게 그게 문법 학문이에요, 그게. 그 학문이 갑자기 생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문법에 한두 가지가 엉터리가 아니고 90%가 엉터리라, 이 사기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미친 사람 아니면 도사 둘 중에 하나지. 제가 바로 도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웃고. 자. 제가 개그맨 중에 최고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저는 이걸 이 정열요법, 이게 사회요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열요법을 이걸 한 지가 오래됐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지금 제일 단점입니다. 단점이지만 이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했죠. 자꾸 다리 쪽을 하게, 다리를. 원래 제가 제일 불편했던 쪽이 처음에는 다리였습니다. 다리고 그러고 위장요, 복부. 그래서 다리를 하게 됐는데 한번 하니까 이 다리는 계속 해달라는 신호가 자꾸 와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데 몸통부터 하고 머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또 다리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에 사이를 하다 보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이쪽에 하고 나면 몸 전체가 건강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몸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피가 잘 돌면요. 몸에서 엄청난 피를 많이 공급해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 갑자기 피가 늘어나지 않거든. 또 살짝 하니까 비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하고 나면요. 반대쪽에는 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쪽으로 피가 많이 가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조금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피가 부족해지니까 가렵지 않는 것이 가려워요. 가렵거나 뭐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또 여기 또 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리 쪽으로 자꾸 이 부항이 가게 돼버렸어요. 응? 네. 허리하고 같이.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에서 의를 제일 많이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쪽에 등에도 좀 하고 했는데 아직 몸통에는 좀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다리는 어떤 지금 상태냐면 이 사이를 알기 전에 처음에는 아토피가 온 다리에 아토피가 발생했어요. 다리에만. 몸통이 이상, 다리에만 온통 아토피였어요, 그냥. 이 발꿈치가 갈라지고 무릎 관절 아픈 거는 물론이고 온통 무좀이고 심각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보람이 헛되지가 않죠. 지금은 제 다리의 건강 상태를 35년 전의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5년 전의 상태. 그러니까 사열을 제가 했는 기간이 지금 한 17년 계산해보면 한 17년 돼요. 이거 알게 된 지가. 17년 하고 나니까 다리는 35년 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17년 전의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괜찮은데, 그보다도 한 몇 년, 계산하면 18년? 맞나? 18년 더 과거로 갔잖아요. 맞죠? 17년 전의 상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17년 전의 상태보다 훨씬 좋아진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좀 길어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올려놨거든요.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옛날 했던 이야기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시골 초등학교 처음으로 산행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살인가 36살인가 이때였거든요. 그때 산행을 했는데 저는 우리 그 대구에 팔공산에 했습니다. 팔공산에만 한 것이 아니고 가야산도 하고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만 간 게 아니고 우리가 방송통신대학에도 그 모임이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저는 지팡이를 2개를 짚고 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버려요. 요즘은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팡이 하나 짚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안 하는데 애만하면 지팡이 안 짚어요. 창피하다고. 근데 요즘은 방송으로 산을 다닐 때는 지팡이 이용하라 이런 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팡이 쓰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그때는 지팡이 짚는다는 이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했지. 그러나 저도 그 창피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팡이를 한 개 다니 2개를 짚고 산행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다리 병신이냐 하고 막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팔 운동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고 이런 변명했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무릎 관절이 안 좋았어요. 또 30살 때부터 제가 학원 강의했는데 그 전부터 저는 영어 과외를 많이 했어요. 영어 수학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학원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는 학원이 다 금지됐습니다. 그죠? 그 노태우 정권 마지막에 학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원을 허용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학원에 바로 뛰어들었지. 그래도 좀 늦었지. 1년 전에 늦었지만. 그래서 하게 된 것이지. 뭐 때문에 이래. 맞다. 이 학원 하면 학부형 상담을 해야 돼요. 학원 하다 보면 학생 본부 오면 소파에 마주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학부형이 일어서면 나도 같이 일어서는데 양쪽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릎 관절에서. 학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무릎이 안 좋구나. 서른 나이에.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요. 이때 등산 가던 이 시대보다 지금은 지팡이 2개도 필요가 1개도 필요 없습니다.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지금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멋진 춤이 나오잖아요. 그죠? 춤을 보면 저도 항상 그 어릴 때 못하는 게 운동, 그렇죠? 저는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 쪽으로는 무조건 외면해버리죠. 지금 시험 후회됩니다. 운동이 중요한 거다는 몰랐죠. 그래서 지금 저 어릴 때 못한 것을 운동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항상 미래에 남아있죠. 이제 나이가 늦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쌍절봉 이런 것도 뭐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래 보면 춤추는 거 보면 또 부러워요. 춤 막 추는 거 보면, 나도 제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 봤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앞으로 걸어가는데, 몸은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보고 이 자식, 너무 감탄했지.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나? 그 연습해요. 연습 좀 해봤어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이거요. 또 내가 정식으로 안 보여주는데, 기본 동의 이거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번 시원하면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 다리 막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만큼 이 다리가 지금은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35년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조금 더 과장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몸통은 말하자면, 그 당시 제가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허리띠를 못 차요. 허리띠 차버리면 혈액순환이 방해돼가지고, 답답해서 안 돼요. 캔디 고무줄 느슨하게 해서 입어야 되지. 조금이라도 조여버리면 이 허리가 감당을 못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피를 빼가지고 해결 다 됐죠. 그 다음에, 눕는 순간에 여기 쏙서림이 와요, 아랫부분에. 이거 해결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한 방에 해결 안 되고, 워낙 의열이 찔게 안 빠지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걸렸어요. 또 하고. 그래서 느낀 것은 의열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시간을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요걸 오늘 또 확실히 여러분 저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의열이 그렇게 많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리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또 그 답이 또 있어요. 그것도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 즉,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다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격증 딸 때까지만 공부하고 돈나서 못 나는 데서 문제가 있더라. 그럼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공부도 하세요. 이렇게 천문을 외쳐도 정말 안 듣습니다. 당연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들께서 제 말을 한마디라도 조금 더 귀담아 듣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비상수단을 쓰는 것이 오늘 제가 이런 태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상수단. 어떡하지? 해 좀 전에. 그러면 몸통은 지금 어떠냐 하면 꼭 4일 했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다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리는 35년 전의 상태고 몸통은 25년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몸통은. 그러면 제가 4일을 시작한 지 17년 내지 18년 정도, 17년으로 뽑는다면 한 8년 더 젊어졌죠. 그렇죠? 4일 시작할 때보다 8년 더 젊어졌다. 이 말입니다. 몸통 건강은 4일을 시작할 당시보다 그 당시 대변을 보면 짜장면, 짜장 거 아시죠? 까만 거. 거기에는 그런 대변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허리를 구부리타면 그 다음에 허리를 못 펴요. 그런 정세. 그리고 제가 4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야, 정말 내가 몸이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 생각했던 때가 바로 뭐냐면, 잔재연법 동영상도 만들고 막 발표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서 모임하면, 자기서 시험 칠 때는 제가 반드시 강의를 한 3시간 했거든요. 시험
40분 치르고 난 뒤에 어차피 우리 모임 자리에서 연수를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3시간 동안 뭐 할 이야기 안 이야기 합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이렇게 선자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시간 후에 이렇게 걸어보면요. 걸음이 안 떨어져. 다리가 완전히 각됐어. 예.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럼 걷지를 못해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3시간 동안 서버리면 그 다음에 다리를 못 움직일 정도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다 이 말이지. 지금은요, 하루 종일 서서도 그런 정세가 안 나오죠. 산행도 하니까. 산행도 자유롭게 하니까. 또 산행을 하면 평소에 나랑 같이 오랫동안 산행했던 사람들요.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그만 내려가자. 전부 그래요. 전부 이제 그만 내려가자. 제 입에서 이제 그만 내려가자. 이번에 절대 안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은 상태에서 전부 이제 그만 내려가자 이러거든. 왜? 힘든데.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됐고, 단지 지금 뭐냐 하면요, 머리 사이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머리 사이를 왠지 순서를 잡고 늦게,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대머리 자체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더라고. 저는 대머리 이거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남이야 머리 하든, 예. 나는 대머리 스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대머리가 부럽다 그랬다, 스님이. 법륜 스님, 예. 그 말 들었기 때문인지, 대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네. 나는 적어도 창피할 이유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대머리 그 때문에 사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생각 절대 안 해요. 근데 사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한번 왔었어요. 한 10년 더 됐습니다. 아마 10년 됐을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감기 증세와 함께 두통이 오더라. 그리고 눈도 안구 근육통이 평소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이 머리 한번 사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머리 깎고, 뒤통수에다가 딱 한번 사회를 했거든. 의열다운 의열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 운 좋게도. 그래서 이 종이컵에 한 컵 정도 좀 더 넘게 뽑았어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안구 근육 쪽은 해결되어 버리고 두통 살아요. 그 외에는 머리 손 안 댔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몸통이나 다리에 비하면 사회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눈도 아직까지 안경 벗어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 대머리 이것도 이대로 있고, 이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요, 내가. 우리 어제 뵀더니 오늘 다시 보면 이름이 뭐라 하셨죠? 이름 기억을 못 합니다. 사람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돼요. 예. 아주 한마디로 그 치매 증세에 비슷한 게 저한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 강의하는데 아마 장애가 많을 겁니다. 이제 머리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사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할 것인가? 올해 어쩌면 한 12월 정도 되면, 올해는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도 안 되겠더라고요. 예. 아마 내년에, 예. 내년도 아마 봄 지나고 여름 지나서 가을쯤 하지 않겠느냐. 좀 넉넉하게 이런, 제가 공약을 해놨습니다. 공약이 아니고 약속을 해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다르죠, 그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머리를 사용할 것이다. 제대로 할 것이다, 제대로. 그러고 나면 이 대머리에서 머리가 날지 안 날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몸통 이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머리 사일 몇 번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머리 고쳤다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최순영 씨라는 이름 기억하는데, 그분은, 요즘 오랫동안 안 봤는데, 고위 경찰 출신입니다. 예. 경찰 생활하면서 그 때문에 옷을 벗었대요. 예. 고위 경찰이었는데, 보고 나서 이 잔정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대머리부터 고쳤다 그래요. 예. 그래요. 저요, 원래 이게 이 머리 아니었습니다. 예. 완전히 대머리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상으로 됐죠. 예. 거짓말 아니죠, 그분이. 예. 그 머리 털 났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모르겠어요. 모든 분이 그렇다고는 머리에 살 좀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뭔가 조건이 될 때 머리에서 다시 대머리가 살아난다. 그래 보시면 된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예, 물론 해서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짚고 나가셔가지고, 이거 여러분도 겪으실 것이고, 저도 겪고, 아마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병 낫느냐, 저런 병 해는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만병의 확실한 원인과 확실한 치료법. 이거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느냐 하면요. 이 문구를 여러분 중에는, 수많은 자기사들 중에는, 물론 일반인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하겠죠. 100명 중에 한 명이 뭐 믿을까 말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사님이라면 이 말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확실히 안 믿는 걸 저는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정확한 자기사가 아니다. 만병의 확실한 원인과 확실한 치료법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치료법 확실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아닌데 저기 그렇습니까? 같은 계열이시구나. 두 분이 건설 쪽에 계시네요. 예. 자, 어떤 분야에 계시든 우리는 이 건강은 다 공통 부분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만병의 확실한 원인과 확실한 치료법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원인이야, 피 흐르기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고. 예. 치료법은 그 갖고 있는 걸 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해요. 이런 질문하는 제가, 여기 이런 걸 올린 제가 멍청하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그래 여러분이 하는데, 이걸 스스로 안 믿어요. 스스로 안 믿는다는 자신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말은 그래 하면서도 진심에는 안 믿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오늘 느끼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이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은 이 말을 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이 말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네. 자기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거는 알지만 안 믿는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눈병 고친 사례가 있습니까? 좀 전에 했단 말입니다. 이런 병 고친 사례가 있느냐? 그 질문은요, 자격증, 어제 금방 딴 사람이 그런 질문하면, 저 사람은 이제, 그래서 자격증 딴 지가 10년 되신 분, 연수원장 하신 분이 10년 넘으신 분, 그런 분이 이런 질문 하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 하는 이유는, 이런 병도 났습니까? 이 묻는 거는 뭡니까?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즉, 믿지 아니하는 것은 능력 부족입니다. 아시겠죠? 믿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믿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은 믿을 줄을 모르는 거, 이것도 실력 부족입니다. 좀 비합적입니다. 왜 그러냐? 자연정을요법, 만병의 원인은 의혈이고 의혈을 치워주면 병이 낫는다. 그거는 그냥 의뢰이 흔히 하는 사람들 하는 식으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왜 그렇잖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천국 간다 하는 그 말처럼.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아, 이런 말이거든. 예수님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아,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말 정도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간다 하는 것처럼 만병의 원인은 의혈이고 이 의혈을 치우면 만병이 낫는다. 그 말이다 이거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말과 같이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인정은 해주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 인정은 해주는데 부정은 안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 말 믿기 싫다 이거지. 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천국 간다 했지, 사기꾼 하고 시비는 안 걸겠지만은, 그렇죠? 안 믿는데 이런 태도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 고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병도 하면 나을까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 즉 50%만 믿는다. 50%만 믿는 사람은 50%만큼만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0% 믿으셔야 돼요. 100%.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인데, 이거 했던 말이죠. 종합병원이 못 고치는 병도 고친다. 하루만 하면.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자, 그러세요. 이 말이 심한 말이라고 수많은 자기사님, 연수원장님들이 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들고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들고 나온 분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자연재해법입니다. 자연재해법 책 하루를 읽었다 하겠습니다. 하루를 읽어도 보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핵심은 뭡니까? 자연재해법 첫 페이지에 뭡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혈관이 막힌 것이고 그 혈관을 막는 뭔가가 있다. 그게 어혈이다. 그죠? 예. 이 어혈을 빼면 낫는다. 빼면 채워주면 낫는다. 예. 하수 수도관에 막혔는데 막힌 걸 뚫어주면 물이 흐른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뭐 부정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 맞다. 막힌 걸 열어주면 못 흐른 피가 흐르게 돼 있고 피가 흐르면 병 낫는다. 그래, 그건 인정한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뭡니까? 막힌 걸 뚫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거든. 뚫는 방법이 종합병원에 가면 있습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뚫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세가 뚫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학문은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기본 모르면요, 그 위에 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기본을 무시하는 철저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별소리 다 듣네, 그지? 혈전 용리에 대한 뭐예요? 그런 얘기를 요즘 들어봤어요. 일단 혈관을 막고 있는 게 어혈인데, 물론 어혈이 뭐냐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죠? 예. 이 어혈을 치워주면 혈관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어혈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의사들이, 한의사분은. 합니다.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다는 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혈을 치워주면 혈관이 열리는 거 맞죠? 혈관이 열리면 병 나는 거 맞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도 알고 의사들도 알고 맞죠? 한의사도 알고 현대학 의사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일반인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맞죠? 자, 이걸 따지면 의사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연증을요법을 공부한 사람하고 하지 아니한 일반 의사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을 어느 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 한번 한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학 한의사, 양의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이게 의사가 다니면 그 어혈이 막혀서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이 오는 건 똑같이 진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똑같이 하죠. 예. 네. 저는 손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예. 아프면 예. 먹으려고만 한다. 근데 저는 거꾸로 빼줘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물론 다 정답인데 최대한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의사하고 우리가 한번 다 물어봐야 되는데 비밀에 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정답을 말해버리고 그 다음 분들이 이거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답을 말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여러분 같이 알아보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답을 확실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래 놓고 나서 확실하는 거 그래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분명히 자기 선생님한테 물으면 정답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야기가 빙빙 둘러가지고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비슷한 답이 나오고 이래요. 예. 지난번에 그 동영상 그런 장면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의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물으면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요. 차이점이 뭐냐? 같은 점이 뭐냐?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사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물으면 혈관이 막혀서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에서 다르잖아요. 방법에서. 간단히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막힌 혈관을 여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들은 막히는 방법, 막힌 걸 열려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혈관이 막힌 걸 열려고 그 생각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모세혈관을 여는 방법을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 기억인데 방송에 이런 내용이 크게 보도됐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방송에 나왔어요. TV 방송에. 여러분 앞으로 재미있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의사진들이 우리 의료 박사진들이
로봇가, 즉, 혈관을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로봇. 혈관을 청소하는 로봇. 조그마한 로봇이 사람의 손으로는 다룰 수 없는 모세 혈관, 가는 혈관에 들어가지고 혈관 막힌 것을 이 로봇이 열어준대. 그런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의 흥미거리로 보다 흥미거리로, 관심거리로. 이걸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희망 고문. 그렇죠? 의사들은 가끔 나와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줘요. 큰 희망을 심어줘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기대하시라고. 그래, 이거는 결국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인간이 만든 로봇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예? 혈관의 정체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아마 이 사람들이 말한 모세혈관, 의사들이 말한 모세혈관은 그 당시 내 생각이에요. 0.5mm 정도, 요 크기를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0.5mm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 눈으로도 혈관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요런 걸 보고 모세혈관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모세혈관의 범위가 무엇이냐? 모세혈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물으면 아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 우리 자유사님들이 뭘 생각하고 뭘 알고 있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기 때문에. 모든 분이 모른다는 건 아니고 8, 90%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갑자기 물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혈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잔전을 보면은 모세혈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할 리가 없지. 읽어봤다 해도 기억 못해요. 분명히 책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학습지원서에 들어가면요, 모세혈관에 대한 개념, 모세혈관의 정의를 할까 다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모세혈관에 대한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을 희망 고문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몰라가지고 무시한 발표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모세혈관이 하면 세고 가는 거는 0.5mm 정도, 이걸 아마 모세혈관이라고 아마 착각했겠지. 아니면 0.1mm 뭐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었겠지. 그리고 로봇의 크기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크기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크기가 뭐 어느 정도 또 좀 작아질 수 있겠지. 적어도 처음 만드는 로봇에는 크기가 있을 겁니까? 설계도. 로봇을 만든다면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 설계도가 있다면 로봇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모세혈관의 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로봇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 의사들이 모세혈관에 대한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걸 그대로 이용했다가, 모세혈관은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정직한 사람의 정의와 같은 겁니다. 개념상으로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지 그 정직도를 저울로 측정 못하죠. 그렇죠? 이거는 개념상으로 모세혈관인데, 굵은 혈관이 아닌 걸 다 모세혈관이라 하거든요. 그래, 모세혈관의 최소 단위도 모세혈관이 있고, 그렇죠? 굵은 혈관보다도 가는 혈관이 모세혈관이다. 그래서 우리 손목에 보이는 게 있죠. 이것도 모세혈관이라고 말하면 모세혈관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다고 말해버리면 정직한 거 맞잖아요. 누가 그 말에 반대하겠어요?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혈관의 요 직경, 반지름, 직경이 이게 없습니다. 정해놓은 게 없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모세혈관이 가장 가는 모세혈관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세혈관의 직경, 지름이 0.0001mm, 또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혈액은 물이거든요. 물이 통과할 수 있으면 물도 있고 적혈구도 있으니까 적혈구, 백혈구가 통과할 수 있는 굵기이면 그거 다 모세혈관이다. 맞죠? 그러면 적혈구의 크기가 아마 현대학에서는 대충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몇 마이크론 이런 게 있겠죠? 뭐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맞죠? 그 모세혈관에 로봇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 0.001 마이크론이라고, 13마이크론이라고 합시다. 저는 마이크론 가는 게 얼마인지 저는 아까 옛날에 배운 거. 머리카락이 가는 거, 그래서 모세혈관 가는 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만큼 가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가는다 이 말이지. 모세예요. 아, 모자가 그 털모자구나.
예. 그런데 우리 잔재활요법 하시는 분들은 생각 차원에 담아야 돼요. 현대학이 말하는 그 용어에 엘리메이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학문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머리카락 굵기 모세혈, 그걸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세혈관에 대해서 저 정도 학문 용어까지 다 풀이하시는 거 보면,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학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수준, 의사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있는 자녀를 부착해서가 아닙니다. 의사 수준을 한창 넘어서야 된다. 아시겠죠? 의사,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제가 시계를 안 봤습니다. 예,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제가 이거, 저는 말하면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즐겼죠? 예. 아니,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여기나? 맞네. 예,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세혈관 이야기 하다가.